2015년 초소천자문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용환입니다. 오늘은 치본 언홍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스림의 근본은 농사에 있다. 예, 농사가 전통 시대에는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해서 근본 본자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서유구라는 사람의 조선 후기에 임원 16지, 임원 경제지의 첫 번째가 본리지입니다. 본리지. 본리지. 말 그대로 이것이 농사를 뜻하는 겁니다. 본 그러면 땅의 이익이죠. 농사의 이익. 이런 말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스림의 근본, 이 곧 농사에 있다. 치자는 소자를 이렇게 쓰죠. 대자니까 초선은 이게 지금 이렇게 가서 획이 어떻게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걸 뒤집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구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수와 치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 본. 일단은 여기서 가서 이렇게 쓰고 요 마지막 획을 점을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본. 쉽죠? 본. 어조사 어자는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치본, 농사에 있다는 거죠. 농자는 이게 이렇게 위에를 일단 곡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곡자를 쓰고,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쓰면, 치본, 어농. 무자가색. 무자 가색. 원래 이게 이렇게 무자가색. 자, 우리가 그 일은 이에 씨 뿌리고 거두는 데 있다. 농사의 방법이죠. 이 무자는 앞에 우리가 지금도 쓰죠. 사무. 그러니까 다스림의 근본은 농사에 있는데 그 일이 뭐냐? 그러면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치본농 무자가색. 그러면 옛날의 정치 시스템을 이 딱 8글자로 표현한 거죠. 무자 초선은 아까 그 제가 들야자 할 때도 그랬지만 이 나여자가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오른쪽을 그대로 이렇게 무.
무. 지금 지형선사는 자자를 이렇게 썼어요. 풀초자. 그러니까 풀초는 이렇게 한다. 초서에서 좌우 동형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자, 벌레 충자를 초서로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상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 동형이죠.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어서 연결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우거질 3자. 실제로 조선 후기 방각본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글자를 파놔요.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했어요. 의문을. 이런 글씨가 사전에 찾아도 없더라. 있을 리가 없죠. 이게 이 초서를 해서처럼 판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쪽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무자.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자, 가. 지금 이게 이제는 아시겠죠? 이 직가자는 뭐 초서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 벼화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죠? 벼화자가 왼쪽에 붙을 땐 이렇게 쓴다. 단독이면 당연히 이렇게 쓰지만 왼쪽에 붙으면 이렇게 쓴다. 심을 각자, 거둘 색자. 신라시대 관부 중에 이 색자 들어가는 색부가 있죠. 가을에 그 추수를 감독하는 관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역시 자, 요거를 요렇게 되는데 원래는 양쪽에 뭐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양쪽도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네모해서 글씨를 다시 맞춰서 쓰면 이렇게 색자. 이게 완성형입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최종 형태는 밑에도 연결하고 다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색 이런 식으로 요 원리지만 최종 글씨는 이렇게 쓴다. 무자 가색. 숙제남묘. 숙제 남쪽 이랑 지금도 쓰죠. 남쪽 이랑이란 말. 남쪽 이랑. 이 숙자는 비로소 숙자. 그 뜻이 처음 시자와 같아요. 이 제자는 시를 제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구절은 시경에 나와요. 그 3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 중에 시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비로소
남쪽 1항에서 일을 한다. 숙제남묘. 농사 짓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숙자가 초서로서 아주 재미있는 건데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그래서 요조숙녀할 때 이 숙자도 이렇게 쓰면 이게 요조숙녀의 숙자가 돼요. 외워두지 않으면 이 글씨를 도저히 이 글씨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숙.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걸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지금 지형선사는 썼어요. 아, 이거 두인변을 썼네.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숙, 비로소 숙. 이 숙자는 아주 복잡한데 행서로 이렇게 많이 써요. 지금 여기에 지형선사의 해서 부분도 이와 비슷하게 여기는 좀 다르게 썼네. 이렇게 썼네. 이 안에다 세 점을 썼네. 이렇게. 어쨌든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이게 숙자인데 이것도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농담 삼아 아니 천자문도 안 받느냐 농담을 하는데 어쨌든 천자문에 다 나오는 글씨죠. 시를 제자는 먼저 초서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우에가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를 이 흑도자서부터 있는 걸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레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반드시 이때는 이 내려온 획에 겹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 획이 여기 겹쳐야 돼요. 즉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겹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원래 수레거는 단독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모를 타고 간다. 그렇죠?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조선시대나 어때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맞게 쓴다고 쓴 게 오히려 틀린다. 이런 얘기죠. 남쪽 남자. 왼쪽은 안 쓴다 그랬죠. 이렇게 된 형태. 아까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형태. 왼쪽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안에 복잡하니까 그냥 아요 두 개만 해주고 이렇게 남녕 남자. 이건 또 재미있는 획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걸 밑으로 빼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정법은 아닌데 이런 글씨도 있다는 걸 기억해도 이걸 또 질문이 와요. 야, 이런 글씨는 없는데 뭐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요게 밖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밑으로 재밌는 발상이죠. 숙제남묘. 지금 묘자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옛날에는 이게 찾아보니까 옛날 초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 예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서에서 나왔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이건 굉장히 어정쩡한 글씨입니다. 사실 이게. 조서를 몇십 년 연구한 저로서는 이건 굉장히 어정쩡한 글씨인데 왜 그러냐면 어떤 자형을 가지고 초서를 확립을 해야 될지 지형선사도 잘 몰랐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형태는 보통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죠. 초자처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를 놓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떨궈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명현들이 썼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숙제남묘, 그 다음에 아예 서직, 나아자, 직. 내가 이 예자는 뭐 우리 예술할 때 예자지만 여기 풀초자가 있죠. 뭐를 심는다는 겁니다. 기장과 피를 심는다. 옛날에 이제 농사의 대표적인 게 기장과 피. 우리는 지금은 기장과 피를 먹나요? 근데 이제 중국 옛날에는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아까 남묘, 그러니까 봄이 되면 이제 남쪽에 가서 이 기장과 피를 심는다. 이것도 시경에 나와요. 우선 나아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지형선사는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쓴 거죠. 이렇게 필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붓이 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게 붓이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거구나라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쓴 거고 원래는 지금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나아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간 다음에 요게 뭐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좌우 동형으로 하자. 이게 지금 좌우 동형이죠. 이렇게 나아자. 다시 한번 나아자. 예. 심을 예자. 우선 풀초가 있으니까 풀초는 이렇게 하고 왼쪽에 뭐가 행자처럼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하고 오른쪽에 환자가 있으니까 환자를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대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이런 획이 나오면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예. 예술을 할 때 예자. 이자와 이자는 다르죠. 이건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데 다른 글씨입니다. 서자 위에는 벼화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벼화자를 이렇게 써줘요.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 복잡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걸 쌀미자로 본 거예요. 밑에 복잡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빨리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직자는 역시 벼화가 있고 네모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네모를 그냥 이렇게 해줘요. 네모를 해주고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예 서직. 자, 이제 벼와 기장을 심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세숙 공신. 세금으로 익은 것은 세금으로 내고 새로 수확한 것은 곡물로 바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세법이죠. 지금은
다 돈으로 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제가 산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 계란 10개를 가져가면 뭐랑 이렇게 바꾸는 거죠.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서부터 한국도 그렇고 역사가 기록된 일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세금을 내고 새로운 게 나오면은 곡물로 바치고 뭐 이런 뜻입니다. 세금 세자 역시 지금 이제 이게 세금 세자니까 전부 벼화자가 자꾸 나오죠. 이건 이해하시죠? 요 옆에 있는 게 하나, 둘, 요것도 점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 점을 잊고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구자를 선으로 연결해서 숙 이것만 알면 뭐 되는 거죠. 숙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똑같으니까 왼쪽만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걸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도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 그러니까 초서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뭐 이렇게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건 글씨가 아니에요. 초서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생략한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숙자는 여기서 요까지만 아이고 요게 바로 초서의 묘림이죠. 숙. 그런데 밑에 점이 4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3개를 하면 되고 점 3개는 일자로 그어도 된다. 말씀드렸죠. 획을 줄이기 위해서. 요게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세숙. 공자는 뭐 그대로 쓴 거죠. 초서를. 우에를 공자 써주고 이거는 그냥 상형으로 보면 옛날에 곡물은 이 조개가 옛날에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씨가 곡물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아마 조개로 바쳤던가 뭐 그랬는 모양이에요. 신. 자, 이런 경우 왼쪽인데 이 왼쪽은 복잡하니까 여기 엄청 복잡하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2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개는 있을 수 없다. 왼쪽에는 2개만 해도 오른쪽에 특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된 건데 이 뒤집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세신. 신자는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글씨니까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숙공신. 권상출척. 그 다음에 권상 출척. 자, 세금을 걷었으면 상을 줘야죠. 이게 바로 이제 권면에 상을 주고 그 성작에 따라서 내쫓기도 하고 척, 올려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의 기본이죠. 통치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곡과라는 게 그런 거죠. 잘못하면은 경계를 하고 아니면 상을 주고 뭐 잘하면 뭐 옛날부터 있었던 방법입니다.
이 권자 복잡해 보이지만 위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뭐 입구자가 4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 다시 한번 씁니다. 권 상자는 여기서 위에 것은 살려줍니다. 하나, 둘, 셋, 요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입구자, 그 다음에 조개패가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은 조개패를 큰 대자처럼 쓰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질 현자 초서가 이렇게 씁니다. 위에 복잡하니까 그냥 비수비자처럼 쓰고 큰 대자 이렇게. 요런 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요건 점이고 입구고 이렇게 큰 대자. 실제로 이게 아까 제가 조선 후기 반각본을 말씀드렸는데 반각본에도 이렇게 파요. 이것도 저한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 어질 현자다. 뒤에 사람 있자 없냐? 현인. 그랬더니만 뭐 무슨 얘기지? 아 그러냐고 그냥.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써드리면 비수비자를 쓴다. 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개패는 비수비자처럼 쓴다. 이런 형태도 그렇게 쓴 거죠. 지난 시간엔 큰 대자죠. 요와 비슷한 모양은 이렇게 큰 대자처럼 쓴다. 광원 면막할 때. 출자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글자를 구성하는 원리만 알면 되죠. 이미 흑자와 출자를 알죠. 예를 들어 출자를 먼저 하면 출자는 당연히 이렇게 쓰죠. 흑자는 어떻게 써요? 또는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흑자는. 이렇게 되면 흑자가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흑자. 이 둘을 합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다 안 써도 되고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곧 요 부분을 삭제해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출자 같은 경우엔 그래서 바로 올라갑니다. 출. 이게 초서의 묘미죠. 이게 다 쓰면 뭐 무슨 재미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독으로 쓰면 당연히 흑자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붙었을 때는 더 줄이는 거죠. 경제성이죠. 척자, 오를 척자죠. 이것도 뭐 보자가 초서를 여러분들 보자는 아시죠? 당연히 이렇게 씁니다. 보자는. 그럼 왼쪽에 좌부방, 우부방이 아니라 좌부방만 알면 되죠. 좌부방은 이렇게 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도 모양을 다 살려 쓰다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연결했으면은 이렇게 척. 척. 삼척 할 때 우리나라에 이 척자를 쓰죠. 권상출척. 자, 권상출척. 그 다음에 이제 맹가돈소. 맹가. 가는 맹자 이름입니다. 맹자. 맹자라는 책은 지금도 사서에 들어있죠.
첫 구절의 양해왕 때 왕은 어찌 이를 얘기하느냐. 의가 있을 뿐이다. 이 아니다. 의다. 이게 맹자의 사상이죠. 하필완리 여규인의 이의. 의. 공자의 사상은 흔히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데 이 인의 정체가 뭐냐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라서 각자라고 하는데 각의 뜻도 모르듯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읽는다고 부처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거꾸로 사고전설을 다 읽는다고 공자의 인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맹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공자의 인 사상을 의로 파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옳다. 이게 맹자 사상의 핵심이죠. 좋은 사상이죠. 예. 어쨌든 그 맹자입니다. 맹자는 그런 명자가 밑에 붙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이해하셨죠? 이거 왜냐하면 우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한다 그랬죠. 왼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뭐 있으니까 그냥 아예 두 개 하자. 촬영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들 자자와 이걸 다 한 번에 연결해서 맹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맹가. 이 뭐 가짜도 수레 거자가 왼쪽에 붙으면은 그러니까 단독으로 수레 거자가 쓰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되지만 왼쪽에 붙으면 하나 둘 셋 이거 자체를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야 쓰기가 편하죠. 여기다 가짜를 해주면 되죠. 그냥 가짜는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맹가. 돈. 이게 지금 돈자가 여기서 붓을 한번 댔다가 옛날에 사람들은 꼭 이렇게 써요. 다르게 쓰면 이게 혼동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근데 원래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통 이게 이렇게 이 지형선사는 여기다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아들 자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빼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 맹가 돈독하다는 거죠. 본 바탕이 의로워야 돈독하다. 맹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맹가는 바탕을 돈독하게 만든 인간의 본성을. 소자는 뭐 그대로 이렇게 우회를 쓰고 보일 시를 실사자가 밑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 맹가 돈소.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죠. 서구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선천적으로는 그런데 후천적으로 그것이 가정 환경이든 뭐 이런 데 따라서 된다는 경향이 많죠. 근데 우리는 아마 이미 2000년 전 훨씬 이전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원래 악하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지 선하게 된다라는 설과 인간은 본래 선한데 역시 그 주변이나 이런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또 악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지금도 아직 결론은 없습니다. 이거는. 사어 병직. 사는 저건 사관이고 어가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미꾸라지 추자 추고
자가 자어죠. 그래서 논어에 나와요. 이거 공자가 했던 말이죠. 논어에 공자가 아주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고듬으로서 그 한 대표적인 논어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관인 어는 고듬을 잡았다. 와, 이 역사에 이렇게 딱 한 줄 기록될 정도면 위대한 사람이죠. 역사에 기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사에 기록돼도 왜 역대의 열전에 간신이든 뭐 이런 게 기록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영원히 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공자한테도 칭송받고 천자문에도 이 되는. 감히 맹자랑 지금 나란히 쓰잖아요. 춘추시대 사람인데 전국시대 사람인데 맹자랑 나란히. 사자 뭐 당연히 이렇게 한 번에 쓰고 당연하겠죠. 뭐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써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붓을 이렇게 해서 붓이 딱 이게 붓이 이렇게 획을 그으면 붓이 털이 됐으니까 또르륵 말려요. 이렇게. 그럼 이거 한번 탁 치면 붓이 풀려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습관처럼 우리가 초소를 이걸 익혀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연필이나 이런 걸로 쓰니까 이럴 일이 없지만 다 옛날에 붓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형성된 거죠. 고기 어자는 자, 이건 뭐 간단하죠. 한번 써보면 아실 거예요. 고기요. 병자도 간단합니다. 그대로 쓴 거죠. 이거 그대로. 자, 그죠? 이걸 이어 쓴 거잖아요. 병자를 그대로 초소로 쓴 겁니다. 이건 둥그렇게. 사어, 병직. 직자가 지금은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 초서를 보면은 이렇게 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어차피 네모니까 점 두 개다. 그래서 이렇게 직. 진짜 절묘하게 쓰지 않았나요? 이 직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는 참 말 그대로 그냥 연결한 거죠. 사어 병직. 서기 중용. 거의 중용에 이른다. 육아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인데 가운데를 쓴다는 말이죠. 원래는 이 얘기의 편명이었다가 이후에 독립돼서 사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중용이라는 건 쉽게 뭐 가끔 이 얘기가 나오면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음악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음악이 이렇게 일정한 정도로.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체도 통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 통치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음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헤비메탈, 뭐 락 이런 거 가면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묘 재래악 같은 거 보면 엄청 느리고 지루하잖아요, 여러분들. 미칠 것 같죠. 그걸 몇 시간씩 그 듣고 있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이래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원리를 이해하면 거기서는 락 음악을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용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죠. 남한테 뭐 어쨌든 어떤 인간관계에서 이 중용만 잘 이해를 해도 크게 손해 날 일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 서자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오는 걸 아시죠? 이렇게 가서 자, 이획 하늘천자가 저획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늘천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 불취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머리혈도 저런 획이라고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함께 공짜도 뭐 이런 핵, 요 핵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만 딱 저렇게 놓고 보면 아 거의 서자구나. 거의 중용에 달한다의 거의 서자 이렇게 다시. 지금 지형선사는 이렇게 딱 아주 참 앙큼하게 썼어요. 아, 스님인데 앙큼하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귀엽게. 이분은 붓을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서 30년을 이 천자문을 썼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쓰겠어요. 글씨가 뭐 저는 뭐 겨우 한 10몇 년 썼는데 흉내도 못 냅니다 사실. 이 기자 초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자,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됩니다. 좌우 동형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올레자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 동형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좌우 동형이죠.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저 이자자. 다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자에서 이자자를 빨리 쓰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좌우 동형이니까 이렇게 쓰고 밑이 복잡하죠. 뭐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쓰고는 그냥 올레자처럼 야 이건 기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초소죠. 이게 진정한 초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획은 이 올레자 획, 이 획은 초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어쨌든 해서든 예서든 맞춰보면 비슷하죠. 그렇지만 사실 이런 글씨는 몇 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초소에서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아직 세보진 않았지만 50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변이가 있으면 글씨를 익힐 수가 없어요. 중자는 뭐 하도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역시 이 점 신경 쓰지 마시지만 연습할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붓이 한번 돌아갈 때는 이 붓을 풀어주는 장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 흑도자가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 글씨에 이렇게 됐으면 이 묵은 땅이라는 뜻인데 이 진짜는 획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획이 너무 없죠. 이게 없으면 그나마 여기 점을 찍어줘서 아 그래도 이게 위아래로 이 획수도 조정하는 것 필법인데 이건 이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체자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중자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건 또 이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의 전통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중자는 뭐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뭐 이거도 이해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그다음 내려와요 일단. 그다음 또 이 용자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는 좀 이상하게 썼네 제가. 지형선사는 이렇게 썼네요. 아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걸 꼭 이렇게 한번 틀었네. 용, 중용. 중용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중국 고대 통치술 그러니까 이제 맹자의 돈소 본바탕을 돈독히 하고 사원은 정치를 할 때는 고들 직자 고듬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고서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로서 중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아주 그 노겸 근치 노겸으로 삼가 신칙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용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력해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강의 딱 하고 나서 야 나 잘했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야 내가 좀 오늘 뭐 목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노력해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삼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 노겸이란 말은 이제 주역에 나와요. 주역에 겸괴가 있어요. 이 겸자랑 똑같아요. 말 그대로 겸손한 괴죠. 겸손한 괴. 노겸은 주역에 이런 말이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 노겸은 군자 유종이니 길하다. 노력해도 겸손한 것. 한나라의 그 장량이 그런 거죠. 공업을 이루고 숨어버렸죠. 어차피 남아있으면 죽을 줄 아니까. 노력해도 겸손한 거죠. 군자 유종이라. 여러분들 유종의 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유종의 미. 유종이라는 게 뭐, 유종임이라는 게 노력해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길하다. 주역에. 유종의 미가 여기서 나와요. 유종의 미. 이거 어디서 나오나 그랬죠, 여러분들. 유종의 미. 노력.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공을 남한테 돌리고 열심히 뭐를 해도 자기께 아니고 요즘은 정반대죠. 요즘은 사람들이 지가 안 한 것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죠. 옛날 사회는. 그 얘기를 지금 아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이 노자가 아주 재밌는데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렇게 씁니다. 이 밑에 요 힘력자를 제외하고 우회를 아주 이렇게 가려요. 늘 말씀드리죠. 제가 왜 왕희지, 왕헌지 이런 중국 전통 서예가들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가 이 초서는 예서인데 예서도 그냥 종이에 쓴 게 아닙니다. 예서를 쓰던 시절에는 죽간이라는 데 썼기 때문에 중국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죽간에 썼기 때문에 그때도 붓으로 쓴 게 아니고 나무 펜을 옷칠 그러니까 옷을 찍어서 썼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글씨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이건 아주 워낙 많이 나오는 글씨고 이거는 뭐 그다음에 겸자는 말씀어는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해하시죠? 이거는 뭐 그대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냥 겸자도 이렇게 쓰거든요. 이 겸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어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왜 말씀어는 초결과 앞부분에 공도 각시연 그러니까 허공에 그냥 딱 비치면 허공에서 이 도자는 붓글씨 쓸 때 뭐 이렇게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붓을 탁 들어 올리는 것을 도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위에 물숫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요거를 뜻합니다. 근데 이 근자도 오른쪽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왕희지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원래 사실은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것 같지만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미 동진 때 왕희지, 왕헌지 부자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노자 요게 지금 두 글자가 중요한 게 나왔죠. 요 노자와 근자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초서의 발전되면서 이런 형태를 이룬 거고 최종 형태로 다른 것은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아까 칙자도 설명드렸지만 뭐 이렇게 가니까 원글자를 알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글자들은 원글자를 알아도 유추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해 두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칙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죠. 칙자를
근데 옛날에 칙자는 저렇게 되지가 않고 올레자 옆에 힘력자를 써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송나라 때도 그랬습니다. 송나라 때. 근데 지금 여기 해서도 이분은 올레자 옆에 힘력자로서 이게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문자를 해독할 때 오해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올레자 초서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원래 와야 되잖아요. 근데 힘력자랑 붙이려면 어떻게 돼요? 칙 이자가 기본이다. 해설 지금은 이게 정자처럼 돼 있는데 아니다 이거죠. 당송 때는 이게 정자였다. 그래서 칙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